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2월 2일 금요일에 나왔던 강한 시장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또 급등하면서 거의 이제 추세를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모습 참 대단하죠. 고용지표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이제 나스닥 100이 18,000포인트를 좀 향해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추세는 이어가니까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스닥을 계속 상승 추세에 상승하는 과정에 있다고 바라봐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나스닥의 해외 선물 쪽에서는 조금씩 개인들의 숏 포지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변화가 유진투자 선물 쪽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개인들이 롱으로 좀 넘어가 있고요. 물론 이번 금요일 밤사이 다시 조금 더숏 포지션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좀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나스닥의 정점을 이야기에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흐름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살짝 조정도 이제 금방 또 메꿔내는 그런 모습. 우리는 원래 이제 나스닥을 못 따라가다가 이제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죠. 원래 이제 24년 전망 자체가 우리의 매크로 환경을 반영해서 그리고 나스닥의 이제 정점론 이제 가다가 이제 나스닥이 올해 이제 꺾이는 시기가 오면은 좀 그걸 맞춰서 우리도 좀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일단 대세를 이루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금요일에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확실히 뒤집어진 거죠. 그 어게인 공매도 금지라고 적어드렸는데 지난번에 11월 6일 외국인들이 그 전에 대량 숏 포지션을 잡아오고 나서 강력한 변수가 생겼던 그 시기가 이제 다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4조 5조 원 이렇게 매도 땡겨 놓고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들이 강한 숏 포지션에서 스위칭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이번에도 연말에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익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롱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강한 숏 포지션을 늘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을 대거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자면 11월 6일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지금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변화니까요. 외국인들이 숏을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동안에 베팅했던 것을 포기하는 과정, 익절 없이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비교를 한다면 둘 다 포기를 했고 익절하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 변수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단 어떤 커트라인을 기준 라인을 잡고 봐야 되겠죠. 이때도 어떤 기준 라인을 뭐 살짝 이탈은 했지만 양봉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 종가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올라갔던 거고 지금도 사실 양봉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딛고 올라갈 수 있어요.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짧게는 이제 350에 대한 지지가 이제 확보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깊게 눌린다면 지난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보다 좀 강한 것 같아요. 거래도 크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 이제 기준 라인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수급도 빠르게 전환됐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여기로 돌리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 돌릴 때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특히나 현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모아왔고 특히나 그 금요일에 보여준 이 1조 9,344억의 코스피 매수는 역대 두 번째 기록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수량을 보였죠. 거기에 선물이 뭐 2조 원까지는 아니었지만 1조 4천억대 매수로 지금 12월 만기 기준으로 토탈 외국인들의 합산 수급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뭐 약간 중립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숏 포지션을 줄였다라는 관점에서 급격히 줄였다라는 관점에서 환매가 정말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번보다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전망에 기대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그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지금 돌고 있는 남아있는 돈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 특히나 외국인들 중심으로. 그래서 지난번 공매도 금지 때보다는 좀 더 파급력이 있을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금요일에 양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 라인이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지난번이나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시 뭐 요즘은 계속 외국인들이 이랬다 저랬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러네 그럼 계속 이럴 것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조금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거 몇 달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몇 달 간격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대거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앞으로도 펼쳐진다면 외국인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반대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강한 포지션을 잡고 나중에 다시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총선도 있고 앞으로도 이러다가 이제 코스닥이 생각보다 못 따라하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 살리기 정책 이런 것들이 또 따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증시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함부로 지금 숏을 계속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마저 제대로 익절 못하는 상황이니까 원래는 익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대량으로 잡으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외국인들이 익절을 한 시기를 2015년 8월 24일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24일 2015년 8월 24일에 외국인들이 숏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대량으로 2조 원 환매수를 익절로 들어오면서 터닝을 했던 시기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외국인들도 갈팡질팡하는 시기가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체크하고 아마 개인들이 그때랑 좀 다르죠. 다르기도 하고 더 많아졌기도 하고 참여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코스피에 대거 포진된 저피 BR주들을 살리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변수에 맞춰서 외국인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11월 6일 공매도 금지 때처럼 가지고 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이거 5조 원이나 매도했는데 환매수가 엄청 빨랐어요. 이틀 동안에. 특히나 금요일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누적 선물 포지션 스위칭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누적 매수가 크게 쌓인 것은 아니죠.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태가 되고요. 선물 351에서 352 언저리에서 이제 균형 시소를 맞추다가 이제 매수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종합 매도였다가 351, 352 올라올 때쯤 해가지고 이거 선물로 바꿔둘게요. 351, 352 넘어올 때쯤 돼가지고 이게 시소로 균형을 맞추더니 양매수로 약상방으로 돌아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아직 뭐 강한 스위칭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으니까 체크 좀 일찍 나온 거죠. 이번에는 요때 나왔던 일들이 지금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했다. 그다음 12월에 보여줬던 매수세를 살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미니 선물이 좀 계속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미니 선물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외국인들이 지금 미니 선물 지키는 게 계속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니 선물을 내려올 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키고 있다가 지금 결국에는 전부 다 수익으로 바뀌어 있고요. 손실 보다가 한 2,300억 이상의 외국인들의 수익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12월에 만든 매수 포지션 살리고 매도 포지션 청산하고 그다음 미니 선물 살리고 이런 모습이 지금 되고요. 대거 콜매도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콜매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콜매도가 많았을 때는 상승 전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근데 외국인들이 인정하고 콜매도를 빠르게 청산을 해버리죠. 금요일에. 그래서 모두 다 콜매수로 지금 바뀌어서 베팅이 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도 이 콜매도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콜매수로 다 바꾼 거예요. 청산하면서 그러니까 스위칭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쇼 커버링이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매도 쇼 포지션 강하게 커버했다라는 거. 그냥 두면은 콜매도는 콜매수가 그러니까 지금 위클리 옵션이 최대 전일 저점 대비해 가지고 최대 248배까지 나왔는데 248배 나왔는데 이거는 만약에 최저에서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론상 마이너스 248배도 가능했다라는 거잖아요. 매도자들은.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빨리 끊어냈다라는 거. 쇼커버링이죠.
지금 저PBR 종목에 대거 쇼커버링 들어오는 것과 그다음에 옵션에서도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 선물에서도 쇼커버링 들어오는 거 모두 다 지금 일단은 하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해를 그 대비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급하게 커버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2월에 보여줬던 매수세 살리고 미니 선물 살리고 1월 매도세는 이제 환매수했고 미결이 며칠 동안 매수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결도 매수 쪽을 향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선물 미결은 이번에는 좀 많지 않은 상태, 시간 대비 해가지고 이것도 좀 체크하시고요. 최근 현물은 계속 매수세 유지했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월 들어서만 6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뭐 나중에 이게 매도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전후로 최근 저PBR주들의 위주로 쇼커버링 및 신규 매수가 좀 폭증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헤지 펀드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이제 한국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 재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을 어떻게든 정부 주도해서 좀 그걸 풀어주겠다라는 의지, 그걸 확인하고 기대감이 좀 붙은 거죠. 이제 요게 이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은 이제 총선도 있고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기대감을 죽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장이 그거를 얼마나 받아주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외국인들의 반응, 그다음 기관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오는 큰 변화가 없다면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는 일단 멈추는 장대 양봉이었으니까 일단 뭐 바로 되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8월 2일 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무조건 다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화를 보셔야 돼요. 수급적 변화. 이때는 이제 9월 15일이구나. 이때는 이제 9월 15일 옵션 만기 끼고 선물 옵션 만기 끼고였고 8월 2일에 이제 장대 항봉이 나왔다가 돌아선 거. 요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옵션이 안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거든요. 돌파했지만 옵션 안 따라오니까 이거 상승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8월 2일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옵션이 외국인들이 상방 베팅이 없었고 지금은 다 환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을 무조건 바라보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거는 확인된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 확인해 보시고요. 달러 선물은 이제 외국인들이 4천억 매도가 나왔는데 환율이 금요일에 좀 눌렸죠. 1322원까지 좀 내려갔고 하지만 중립에 가까웠던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하방 베팅이 크게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베팅하는 것은 점점 이제 조정에 베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때도 여기서 밑에서 상방 베팅을 했던 외국인들 달러 선물에 대한 상방 베팅을 해서 끌고 올라와서 1차 목표인 1340 에서 청산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립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하방 베팅, 조정 베팅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다시 또 요 지점까지 내려오면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특히나 월봉 추세를 깨기 시작하면은 이제 강한 상승세로 올해를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근데 환율이 어쨌든 장기 상승 추세에서 머물러 있다면 24년 상반기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환율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봐줘야 되겠다. 항상 지금 우리 시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베팅을 하는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금요일 장대 양봉으로 추세 저항을 한 방에 크고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350 일단 350으로 저는 설정을 일단 1차적으로 했습니다. 350은 요 정도 자리 되고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움직임에 대한 618 61.8% 자리입니다. 피보나치 자리로 돼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요걸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올라가는 추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는 보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2단계로 지난번에 11월 6일처럼 이 전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여기 고점부터 저점까지 해가지고 절반 정도 되거든요. 여기 요 자리 여기 한 345 정도 되는데
뭐 중간에 이제 단계적으로 걸치겠지만 좀 크게 보면은 350과 345 요거를 중심을 깨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상승 추세로 봐야 될 겁니다. 이 중간에서는 조금 이제 어중간하게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실시간 수급을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고 이때처럼요. 자 어쨌든 커트 라인은 항상 정해둬야 됩니다. 일단 위로도 뭐 이제 전고점을 넘게 지금 외국인들의 콜옵션 베팅이 360대까지 지금 깔려 있거든요. 365까지 깔려 있는데 물론 외가격 그거를 뭐 다 살리고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빠르게 콜 매도를 환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콜 매수로 덮어냈다. 물론 외국인들의 외가격 매수는 좀 미리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더 높은 외가격을 살릴지까지는 이제 월요일에 봐줘야 되겠죠. 월요일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개인들의 콜매도가 조금 갑자기 많아졌다. 콜매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금요일에 콜매도가 엄청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개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조금 더 상승을 시켜놓고 터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또 일시적 조정이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뭐 여기 이제 외국인들의 월물 콜옵션 이상이 350 위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한 방향으로만 무조건 보면 안 되죠. 이제 금투의 빠른 콜옵션 익절과 금투회가 아직 금투가 양매수였잖아요. 양매수였기 때문에 콜옵션이 굉장히 지금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한 방에 살려내는 거. 지난번에도 풋옵션을 계속 매집하다가 결국에는 살려내고 끝낸 금융투자. 이번에도 콜옵션을 계속 물려 있다가 결국엔 또 살립니다. 그래서 양매수 포지션이었던 금융투자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양쪽을 다 살리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콜 살렸고요. 지금 다시 콜을 좀 익절을 하기 시작했고 분할 가까운 풋옵션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풋옵션 보충하는 그럼 금융투자가 옵션의 진심인 만큼 양쪽을 다 살리려고 시도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월화수목 남은 4일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진정시키면서 계속 올라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콜도 이제 익절로 살리고 풋도 어느 정도 좀 조정 나오면 가까운 풋이었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살아 있어서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4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각 투자 주체는 베팅이 됐고 요거는 이제 위클리 콜이 350이 요거는 이제 레전드까지는 아닌데 지난번에 11월 6일이 660, 600까지 나왔으니까 그게 더 컸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변동성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목요일 최저점 0.01 대비해가지고 금요일 최고점이 2.48이기 때문에 위클리 월요일 거 352.5에서 최저 대비 248 배가 출현하는 정말 잭팟이 나왔습니다. 종가 대비 이날 종가 대비에서는 51배가 나오는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 5100%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투신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투신이 전일 매수 베팅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성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투신의 성공률이 상당한데요. 여기 1월 초부터 해가지고 투신은 이때 7천억의 매도 베팅을 대량 엄청나게 성공을 시키고 여기서 매도 베팅을 한 뒤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주로 매수 베팅을 계속 끊임없이 뭐 해오다가 청산도 거의 없이 해오다가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또 목요일 때 매수 베팅했던 거 큰 폭으로 성공시키고 금요일에도 또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수 2,100억 정도 종가 매수 베팅을 하면서 끝났다라는 거 보시면 신규와 환매수가 모두 같이 들어오는 모습. 투신이 이거 종가입니다. 종가에 매수 베팅을 강하게 했습니다. 선물. 그래서 투신이 최근에 성공률이 좋으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약간의 추가 상승을 좀 너무 과격하게 또 삼량봉을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어쨌든 약간의 상승 시도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익절을 하고 돌리는지도 잘 봐야겠죠. 장중 변화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월요일 포지션이 확 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투시는 이제 목요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주식 선물 매수를 좀 보이다가 금요일에는 살짝 익절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누적 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닥 선물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포착이 되네요. 그 다음에 3월물 선물은 1월 들어서 1조 원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시는 지금 계속 공격적인 매수 베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거 정점 최저점 찍었을 때 이후로는 계속 매수 베팅을 해주고 있어요. 투신이 진짜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 베팅을 계속 했다가 매수로 돌아서서 좀 무리하지 않겠나 싶은 구간에서도 계속 베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투신이 다시 돌아서는 구간이 언제일지, 월요일이라도 종가에 갑자기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화요일이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투신이 종가에 무슨 베팅을 하는지는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변화합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자신들의 포지션을 제대로 익절하지 못한 채 돌리는 과정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시기가 한동안 지속된다면, 그리고 나스닥이 뭐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시장이 나에게 맞춰주길 기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쇼 포지션을 이제 공략을 하다가도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네, 외국인들도 상황의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네, 나도 변화해야겠다, 나도 따라가줘야 되겠다, 항상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거 기본 전제. 시장이 내 포지션을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시장이 변하면 내가 따라가서 맞춰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한순간에 이렇게 큰 변화를 주면서 다 뒤집어 롱도 죽이고 숏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 과정 동안에는 특별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안일한 판단, 안일하게 그냥 대처하는 것은 위험하다, 꼭 인지해 주시고 변화에 외국인처럼 같이 맞춰가는 그런 판단, 그리고 난 그게 자신이 없다면 대폭 축소하고, 지금은 약간 난 자신 없으면 관망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회를 포착했다, 나는 그 따라갈 수 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들이죠. 앞으로 변화하는 거, 추가 상승을 보이든 여기서 급하게 상승했으니까 돌아서든, 그 돌아서는 것도 꽤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 외국인들이 터닝하는 모습이 보이면 장중에 판단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줘야 될 겁니다. 장중의 흐름은 제가 파생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목요일, 금요일 숏 포지션 생각하지 못하도록 제가 계속 장중에 이건 롱이다, 이거 숏 아예 X 표시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숏 X다. 이거는 역방향으로 가면 안 돼. 역방향에 대한 X를 말씀드렸고요. 계속 순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변화가 있을 때까지. 근데 변화가 없었죠. 하루 종일 그런 매수세. 물론 선물은 마지막에 좀 줄어들었지만 대세를 크게 거스르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형태, 월요일에 나오는 상황을 보고 그날 판단해야 돼요. 그날 박스일지 그날 원웨이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 맞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트 잡으실 분 꼭 잡고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내가 물타기 이거 개인들이 이번에 옵션으로 풋옵션 물타기 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옵션에 대한,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물타기 하면은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살려주더라도 결국에는 그거는 시장이 겨우 운 좋게 살려준 거지 나중에 다 뺏어갑니다.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 콜옵션으로 수익 보신 분들 많잖아요. 금요일에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수익 보신 분들의 경우는 지켜내시고, 또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특정 회원님처럼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이렇게 보시고, 저번에는 억 단위도 이렇게 보시고 해가지고 최근에 한 8억 정도 수익 보신 것 같아요. 반 들어오셔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잘 지켜내시고, 너무 잘하시지만 시장은 한순간에 또 앗아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하시겠지만 잘 지켜내시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잘 얘기 들어보시고, 또 제가 드리는 어떤 메시지들이랑 잘 접목해서 그런 시너지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는 좀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만들어뒀던 거 조금씩 또 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항상 거기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되다가도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게 시장이니까 항상 유연한 사고방식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